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매일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다. 미치도록 쾌태만 읽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는 지난 15년 동안 1년 한 권 읽기를 실천하며 괴테의 책만 읽었다. 이제는 괴테가 내게 다른 누군가를 지목해 주었다. 두 사람인데 요즘 그 두 사람만 읽고 있다. 그런데 어떤 기분이냐면 지성의 벼락을 맞은 기분이다. 세상에 뭐 이래? 어쩜 이럴 수 있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에 대해서 쓴 책이 곧 세상에 나온다. 무척 기대된다. 그리고 또 나는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치열하게 쓰고 있다. 2월 초까지 모든 강연을 중지하고 여기에 매달릴 예정이다. 매일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다. 김주영의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한 가지를 오래 느끼며 살다 보면 엄마, 이 집 커피는 정말 맛있어요. 아, 그래? 예쁜 둘째가 커피 맛도 알고 우리 딸이 커피를 맛있게 즐길 수 있게 해주니 정말 다행이구나. 점점 포근하게 햇살이 세상을 향해 떠오는 아침. 친정 엄마의 길벗이 되어주는 특별한 이 시간. 매일 가던 매장에 늘 감사하면서도 깊은 제대로의 맛이 느껴지지 않아 다르게 가보는 한 커피숍에는 올 때마다 이 맛이 좋아 행복해지는 맛을 한 모금씩 느껴본다. 엄마, 그런데 제가 커피 맛을 아는 건 오직 이 한 곳, 줄곧 이 집 커피만 마시다 보니 딱 한 집에서 내리는 커피 맛은 좀 알겠어요. 진짜 이 맛이에요. 꼭 맞는 우리만이 아는 일상의 리얼한 한 줄을 나누며 엄마도 웃고 나도 웃는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나쁜 기분에서 벗어나 최고의 나를 만나는 법. 살면서 우리는 자주 하루를 망치는 나쁜 기분을 만나게 된다. 그럴 땐 이런 방법을 쓰면 아주 간단하게 나쁜 기분에서 벗어나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다. 1. 나쁜 기분은 잠시 접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에 집중하라. 2. 그 하나에 일에만 무섭게 집중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자. 3. 그럼 그 결과를 보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제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에 아까처럼 집중하자. 4. 그렇게 오늘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2개 모두 평소 이상의 결과를 내게 되면 처음 들었던 그 나쁜 기분은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게 결국 좋은 징조였네. 5. 좋은 하루는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알아.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할 것을 알아. 좋은 하루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일 스스로의 의지로 찾아가는 것이다. 태도를 바꾸면 멋진 선택을 통해 가치까지 바꿀 수 있다.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도 순간순간 처리해야 할 일에 치여서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에 답답해질 때가 있다. 이렇게 사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죽어도 별로 슬프지 않을 것 같다. 내게도 과연 빛나는 시간이 찾아올까?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자신의 지난 날들이 한낱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온다.
그럴 땐 지금도 바다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을 파도를 생각해보라. 파도는 여기에서 저기로 억지로 떠밀려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선의 태도를 바꿔서 내가 스스로 간다 라고 생각하면 파도 조각 하나하나가 모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보이게 된다. 그렇게 시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일상의 선택이 바뀌고 마지막에는 인생의 가치를 더 할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은 절대로 떠밀려서 가는 삶이 아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당신은 이미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다워졌기 때문이다. 결코 당신이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이 분투하며 보낸 어제가 오늘의 삶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변화는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바꾸며 시작된다. 꽉 막힌 도로에서 얌체처럼 차선 끝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말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단지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습관처럼 반복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내밀한 사연까지는 모르겠고 얌체처럼 끼어든 이후 양보해준 차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비상등을 켤 때 마음이 따뜻해진다. 가끔 뒤에서 그런 풍경을 보며 사실 나와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차분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 양보한 차에 탄 운전자와 비상등을 켠 운전자의 서로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루는 새로운 책을 낸 기념으로 책이 필요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읽지 못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책을 보낸 적이 있다. 세상에는 정말로 돈이 없어서 독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놀라운 점은 신청한 그들의 주소가 대부분 부자들이 사는 지역에 아파트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고가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꽤 많았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지? 이 사람이 나보다 부자인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책을 사서 등기 비용까지 투자해 책을 보내야 하나? 하지만 이내 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 무엇도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돈도 많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배운 것도 많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인맥까지 훨씬 훌륭하잖아. 자동차가 끼어드는 장면을 보면서도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나보다 부자에게 책에 사인을 해서 전달하면서도 기쁨을 즐길 수 있다. 중요한 건 타인 그 자체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태도다. 나는 언제나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다. 스스로에게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 가능하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근사한 마음을 전하며 살면 인생도 바뀐다. 나는 근사하다는 말을 좋아해서 나 자신에게도 들려주지만 이렇게 배달 어플을 사용할 때도 늘 식당 주인분께 힘이 될 수 있게 영수증에 보이는 것처럼 문구로 적어서 보낸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식당에서 바쁜데 그거 누가 봐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 하루는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배달 오토바이를 구할 수 없어서
직접 오신 한 식당의 사장님은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늘 좋은 메시지 보내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힘이 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나 자기 삶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믿고 싫은 마음이 들어도 좋은 마음을 전하자. 물론 그런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배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당신에게 좋은 무언가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늘 고마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게 좋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요. 늘 당신께 좋은 소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근사한 하루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좋은 마음을 준다는 건 좋은 미래를 자신에게 초대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내게도 아름다운 일인 셈이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늘 그에게 좋은 마음을 주라. 당신의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세상은 좀 더 밝고 아름다워진다. 2023년 12월 김종원 작가. 부하씨 작가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드디어 내 블로그 공간에 이웃 15,000명을 초대할 수 있게 되었다. 매우 행복한 마음이다. 물론 과정이 쉽지 않았다. 마음의 결이 맞는 소중한 분들을 이렇게 많이 초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혼자 잘한다고 되는 일은 없다. 구독자 1만 명이 지나가던 순간 부하씨 작가님께서 내 블로그를 자신의 이웃분들께 소개해 주셨고 덕분에 좀 더 수월하게 이웃 15,000명을 초대할 수 있게 되었다.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 늘 간직하고 있었고 늘 이렇게 소개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모든 게 덕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공간 부하씨의 따뜻한 통찰 이야기. 40 이후의 인생을 근사하게 바꾸는 5가지 지성.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늙는다. 40은 일종의 분기점이다. 누군가는 갑자기 늙어서 나타나지만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이전보다 생기 가득한 표정으로 나타나 주변을 밝힌다. 다시 말해서 나이 40 전에는 열정이 통제하는 정신력이 몸을 이끌지만 40이 지나면 이제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삶을 유지할 수 있다. 40 이후에는 억지로 버티거나 힘을 모조리 끌고 와 무언가를 해내기 점점 힘들어진다. 몸의 소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인간의 정신은 그저 따라갈 뿐이다. 그래서 40 이후의 삶에는 지성이 필요하다. 스스로 지성이 이끌어야 체력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다. 1. 한 발 앞서서 시작하는 지성.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다. 젊을 때는 조금 늦게 시작해도 어떻게든 열정을 다해 따라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격차를 줄이기 쉽지 않다. 몸이 상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더욱 매사에 망설이는 시간을 줄이고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 시작하는 게 좋다. 부족하다 싶을 때가 바로 한 걸음 앞설 수 있는 기회다. 망설이는 건 실패를 기획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2. 자신의 행복을 소망하는 지성. 40 즈음이 되면 모두의 행복은 나 자신의 행복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세월을 통해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을 가장 먼저 소망하라. 그 행복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기로운 향수처럼 퍼질 테니
먼저 자신의 행복을 손에 쥐라. 스스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그 세상은 곧 낙원이 될 것이다. 3. 나만은 나를 믿겠다는 확신의 지성. 자신의 생각을 심각하게 의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선뜻 출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좋은 결과를 위해 연구하고 분석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일단 시작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 40 이후에는 더욱 확신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결국 시작하는 자가 도착하며 그들만이 세상의 1%가 될 수 있다. 대단한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다. 단지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 이룰 수 있다. 4. 자신의 매력을 발견하는 가치의 지성.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며 살기에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제는 자신의 매력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는 분명한 여정을 구상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기억하자. 자신이 가진 멋에 취할 수 있는 사람만이 40 이후에 모두의 시선을 이끄는 멋진 춤을 출 수 있다. 제 멋에 취할 수 있어야 다른 누군가를 내게 취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5.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깨달음의 지성. 모든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들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삶의 작은 파편 안에서도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그 격차만큼 일상을 다르게 보낼 수 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는 적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작할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라. 깨달음은 그 인식의 변화에서 오는 선물이다. 세상에는 입으로는 외치지만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실천은 치열하게 하지만 굳이 입으로는 외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 40 이후에는 후자로 살아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입으로만 외칠 시간은 지났기 때문이다. 40 이후가 되면 늙으면 죽는다는 사실에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이 커진다. 하지만 5가지 지성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지성을 자기 삶에 담은 사람만이 시작할 수 있는 근사한 삶의 시작이다. 사춘기 아이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다정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18가지 말. 1. 우리 딸, 우리 아들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던 대로만 하면 돼. 괜한 걱정은 하지 말고. 2. 오늘도 마음껏 사랑하고 부족함 없는 행복한 하루를 살자. 3.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단지 반짝이는 순간이 서로 다를 뿐이야. 4. 추운 날이지만 엄마가 보낸 문자로 따뜻한 하루 되길 바랄게. 5. 원래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이 걱정도 더 많은 법이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6. 오늘도 각자 최선을 다하고 이따 저녁에 집에서 반갑게 보자. 7. 잠깐 뜨거운 게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네. 우리 뭐든 길게 보자. 8. 오늘 품은 너의 믿음이 곧 너의 현실이 될 거야. 9. 아빠가 오해받을 말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줘. 감정 표현에 서툴러서 그러니까. 10.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 대견한 우리 아들,
우리 딸, 늘 사랑해. 11. 잘하지 못한 게 잘못은 아니야. 뭐든 시작하려는 네 모습에 엄마는 늘 감탄하거든. 12. 오늘도 좋은 생각 많이 하자. 그럼 힘든 게 좀 사라질 거야. 13.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14. 잘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어렵고 힘든 건 잠시 잊자. 15. 이따 집에서 뭐 먹을래? 생각나는 메뉴가 있으면 언제든 메시지 보내줘. 16.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야. 오늘 하루도 그 선물을 놓치지 말자. 17. 엄마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메시지를 보낼 네가 있다는 사실이야. 언제나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18. 네 노력이 빛을 보는 날은 꼭 올 거야.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저 기다리면 돼.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사춘기 중학생, 중1, 중2, 중3, 초등학생, 사춘기 아들, 사춘기 딸, 부모,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중3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늘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덜 중요하고 덜 소중한 일을 하느라 사랑하는 일을 놓칠 수 있으니까요.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계획을 세웠다고 다 이룰 수는 없지.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해. 일단 뭔가 시작했다는 증거잖아.